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소통하기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 8차시로 디지털과 소통하기로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소통 세상으로 여행하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소통 도구, 즉 SNS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소통 도구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것을 실제로 가입도 해보고요. 간략하게 활용도 해보고 또 친구와 함께 추가도 해보시고 친구와 함께 소통도 함께 해보시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 정도는 많이 활용해 봤을 한 그런 주제군요. 바로 인터넷 카페입니다. 인터넷 카페를 직접 들어가 보고요. 또 직접 또 멋진 카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가족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아마 이제 맛집이라든지 아마 우리 듣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절 지나서 다섯 번째는 아마 이제 잘 아시죠? 카카오톡. 아마 안 사용하는 분들이 없을 만큼 유명한 디지털 소통 도구인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섯 번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은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주로 10대, 20대, 30대가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소통 도구를 한번 배워봐서 좀 신세대들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드디어 남았죠. 요즘 유튜브는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것은 다 하시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일곱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이것은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구글 미트라는 온라인 화상 회의 도구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직접 대면으로 만나기는 많이 어려워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구글 미트로 실제로 만나진 않지만 랜선으로 모이는 많은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 디지털 소통 세상으로 여행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다양한 디지털 소통 도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양한 디지털 소통 도구의 특징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소통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이제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함께 어느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갔는데 테이블 위에 이러한 아마 광고를 보신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음식점의 사진 혹은 음식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올리면 뭐 중국밥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하나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광고들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귀찮아서 안 하네? 혹은 나 이거 가입하지 않았어. 혹은 이런 것까지 해서 꼭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시간에 잘 한번 해보시면 이러한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이러한 맛집의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문제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의견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마 이제 디지털 소통 도구, 즉 SNS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들어본 디지털 소통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것도 해봤는데, 밴드도 해봤는데, 나 친구가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카페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소통 도구가 어느 일정한 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페이스북만 이용해. 나는 카카오 스토리만 이용해. 나는 밴드만 이용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소통 도구에는 각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특징을 알기 전에 먼저 디지털 소통 도구,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거 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보기 싫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별 소셜미디어 이용률입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소통 도구, 즉 SNS 이용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2위였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어 2위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021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소통 도구는 바로 유튜브, 그 다음에는 뭐 밴드, 그 다음에는 우리 1,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국내 소셜미디어는 없으면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저는 참 놀랐습니다. 99%?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나라가 기름이 많이 나와서 좀 잘 살아서 그런가?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이유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도 꽤 되죠? 무려 80%,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해야겠죠? 우리 이번 8시간 잘 배워보시면 그 누구보다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 아니면 뭐 자녀, 아니면 뭐 부모님, 그 누구보다 SNS를 잘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건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뉴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딱딱하지만 제가 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수가 3,496만 명으로 집계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려 3,766만 명이 가입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67세시거든요. 제가 67세신데 저희 어머니도 뭐 좀 우습지만 부동산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정보들을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유튜브에 또 허위, 또 과장 광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필터링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소통 도구는 왼쪽에 있는 것이 거의 뭐 우리가 아는 뭐 대부분의 디지털 소통 도구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은 다룰 거거든요. 한번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눈에 익히면 좋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그리고 밴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있죠. 그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 도구의 특징은 제가 뒤에 다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속성, 연결성, 개방성. 연결되고 개방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특징, 즉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는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도구죠. 페이스북입니다.
아시죠? 페이스북하고 이제 저희가 뒤에 다룰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살짝 좀 두 개의 특징은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 한번 선생님들 동작해 보시면서 알아보실 건데요. 일단 페이스북은 메시지, 채팅, 게시판에서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문자 길이에 제한도 없습니다. 트위터는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없고 게시판에서는 공개 정보에 대한 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댓글이죠. 이 글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 글은 좀 비판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고요. 또 좋아요 버튼으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예전에 꽤 많이 하고 지금은 그냥 정보 검색 정도로만 하는데 저도 글을 이렇게 하나 올리면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댓글을 좀 달아주고 좋아요를 좀 많이 해야지 좀 저도 기분이 좋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서는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했잖아요. 비교적 페이스북은 실명을 이용하거든요. 실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름하고 사진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아니면 나에게 관심된 동아리, 직장 정보까지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정제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거든요. 이곳에 팔로우하거나 그룹에 가입하면 좀 더 심화된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정보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밴드입니다. 아마 페이스북은 많이 이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밴드는 아마 꽤 많이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저도 밴드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요즘은 같은 밴드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밴드 알람을 꺼놓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밴드는 개방성과 폐쇄성 이 특징을 모두 가진 SNS, 즉 디지털 소통 도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체 공개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친구만 공개하는 글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의 친구까지 볼 수 있는 글을 올 수가 있고요. 또 나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밴드는 많이 가입해 보시고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밴드는 공개 밴드를 만들지 않고 폐쇄형, 닫힌 밴드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초대를 해주거나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 밴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로 무기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밴드를 개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방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통 도구가 되겠죠. 당연히 개방된 밴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밴드는요, 우리 밴드 안에 있는 멤버들과 정보, 동영상, 일정, 투표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좀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는 부분이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우리 동창회들 있죠. 요즘 많이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다음 카페입니다. 자, 밴드를 이용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도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뭐 글들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글 같은 경우는 계속 뭐라고 해요? 저장이 되지만 좀 용량이 큰 파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용량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런 첨부 파일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글을 이것은 우리의 뭐 추억에 관한 글,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일정에 관한 글, 아니면 이것은 우리의 취미에 관한 글, 이런 글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카페. 이 카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즉, 카페는 회원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주요 목적은 콘텐츠.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무언가들, 그런 것들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관심사의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카페를 만들어 추억이나 자료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카페들은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선생님들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기억이 나네요. 저도 한 2011년도부터 한 2013, 14년도까지는 카카오 스토리를 꽤 많이 이용했어요. 제가 그때는 좀 시골에도 근무를 했었고, 좀 섬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섬에 근무를 하러 갈 때 막 그러한 제 배탄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꽤 많이 이렇게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는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카카오 스토리가 카카오톡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카카오톡을 이렇게 개인 프로필을 누르시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내 친구 아니면 나의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아직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과 연계됐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가 바로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또 회원 가입하고 또 초대하고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 카카오 스토리를 또 많이 이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자신의 근황을 작성하여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 형태. 그래서 뭐 주로 뭐 밴드나 좀 많이 다르지만 저는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페이스북과 좀 비슷한 형태의 소통 도구다. 하지만 좀 더 심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냐, 페이스북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 1, 20대하고 뭐 3, 40대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좀 웃긴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음료수 하나 준다고 할 때만 이용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맛집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웃곤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생각해도 좀 더 멋지게, 좀 더 예쁘게, 색감이 되게 좋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은 주로 그런 것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본인의 일상이라든지 본인의 뭐 여행 간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형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쁘게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 카메라와 전보 있죠,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최적화된 그러한 SNS예요. 그래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로 사진을 올려서 추억을 남기고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시태그,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어떠한 나의 사진이라든지 글을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관심 분야를 검색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주로 용도가 가장 빨리 뉴스, 가장 빨리 짧은 소식을 공유하고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SN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지금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얼마 전이 아니 좀 됐죠. 경주 지진,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 지역에 있죠. 우리 공식적으로 뉴스에 발표되기 전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트위터가 다른 디지털 소통 도구 또는 실시간 검색어 또는 뉴스보다 20분에서 40분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보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 중요한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트위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지만 보통 좋아하는 인물을 팔로우하여 이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부담 없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그입니다. 이제 블로그는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블로그를 맛집 검색할 때 많이 찾거든요. 맛집 어느 이제 제가 사는 지역도 사실 우리 맛집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집 검색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진이 너무나 예쁘고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냥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 또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블로그는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플랫폼인데 활자가 익숙한 기성세대나 글과 사진으로 빠르게 검색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맛집, 운동 블로그와 같은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의 숨은 정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 회원가입 없이 쉽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해질 때 검색하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이 블로그의 장점은 물론 이웃들만 보게 하는 그런 정보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카페라든지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친구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카페나 뭐 어디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글과 사진 혹은 정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는 거의 대부분 이게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곳에 가입하는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가벼운 정보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막 정선되거나 아니면 좀 믿을 만한 정보는 좀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1시간이 끝났죠. 1시간 끝났는데 앞으로 7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보고 실습해 볼 디지털 소통 도구를 다 한 번씩 보았습니다. 혹시 이걸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첫 시간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건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이런 플랫폼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 집필자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